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영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영시에서 한 해 벌어지는 그 숱한 그 축제들, 대형 행사들을 두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뭐 문제점도 있고, 뭐 좋은, 괜찮은 부분도 있고, 장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좀 이렇게 고쳐나가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돌아가면서 인사하시고, 논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심생님. 안녕하십니까. 똑똑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시민 패널 심현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석구석 시원시원 생활 밀착형 시연 정강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똑똑하고 시원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얘기도 오늘 똑똑하고 시원시원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자, 정 의원님, 통영시내 축제, 현황을 물어보면 좀 그렇고, 축제 중에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 축제가 좀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진행 과정이나 이렇게 행사를 여는데, 좀 이렇게 개선돼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혹시 뭐 있습니까?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많이 있지만 또 어떤 걸 탁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도 조금 드러나 있는 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가을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미륵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자전거 행사, 트라이슬론, 또 그와 어부장터도 한번 했었고,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교통이 막히니까 그에 대한 따르는 우리 주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예전에 2017년도인가? 그때 루지가 오픈되면서 그때 엄청나게 많이 밀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집에서 그 시외버스 터미널을 가려고 하면은 한 2시간씩 걸렸습니다. 특히나 우리 같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걸어서라도 나가서 시내에서 타고 갈 수가 있는데, 교통약자들, 특히나 노인,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지 않는 버스를 그 땡볕에서 2시간씩, 2시간까지는 아니지만, 1시간 넘게를 기다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또 반복이 되다시피 하니까, 이번 기회에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행사,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이면서 교통 문제는 대책을 안 세워놓고 행사만 이렇게 벌이는 대책이 안 세웠겠습니까만은 위협하다는 거죠. 예, 그게 조금 더 타이트하고 더 세밀하게 그런 계획들을 좀 더 잡아야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행사를 치르면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 한 가지를 말씀하셨고, 심 선생님은 통영에서 벌어지는 축제 전반에 대해서 어떤 생각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 지방의 도시들이 그 축제를 많이 하는데, 그 축제를 하는 목적이 저는 한 2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가 지역 주민들의 여가 생활 측면이 하나, 두 번째가 경제적 효과, 이렇게 2가지로 주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잘 돼 있으면, 일전에 그 관광산업 제가 이야기할 때, 공공에서는 어떤 행사를 할 때 계획이 너무 부실하다, 이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서는 계획에 치중을 하고 그 과정을 갖다가 좀 그 계획에 맞춰가는 측면이 있는데, 공공은 계획은 허술하고 실행을 해가면서 피드백으로 맞춰가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갖고
낭비 요소가 많다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도 지금 이 통영시에서 하는 축제가 보면 이게 소규모 요 최근에는 주로 소규모 축제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처럼 그럼 소규모 축제는 지역민들의 여가 생활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하지만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 측면에서는 그다지 효과가 별로 없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근데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어부장터라는 이제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결과가 좋았다라고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뭐 우리 정강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차도 막히고 하는 그런 부작용까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거는 지금 같은 통영 시내의 경제 어떤 환경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은 일부 주민들의 어떤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 거기에 대해서 과연 준비가 철저했냐 그거는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요, 정 의원님 아까 그 큰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지역 주민들이 겪는 그런 교통 불편, 교통 체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륵도 그러니까 이제 봉평, 미수, 도남은 미륵도 아닙니까? 산양까지. 그 미륵도에서 행사를 하면은 트라이슬론 광장이 주가 될 텐데 하면 뭐 도남동 그 가는 간선도로가 뭐 한 케이블카 타는 곳하고 이쪽 두 쪽 막히는 게 필연인 것 같거든요. 필연. 그러면 거기 뭐 주차장을 따로 마련한다고 해도 다리를 건너서 가야 되는 거고 이래서 지역 주민들이 감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이제 맥락에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매주 막히다 보니까 매 주말마다 이 행사들을 그때 하다 보니까 이게 나름의 피로도가 오는 거래요.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경우도 많다라고 할 텐데 매주말 지금 계속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꺼루드 경남인가? 떠루드 경남. 또 트라이슬론, 어부장터, 또 여러 또 행사들 계속. 행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사로 인해가지고 산양읍에 축양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사료를 싣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사를 받는다. 사료를 싣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막혀갖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이랬을 때 또 싣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화를 복돋우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통영에 행사를 할 때 왜 강부안 이런 데서만 하느냐 하거든요. 그 트라이슬론 광장 그거 늘리고 좋은데 이런 얘기들을 또 해요. 그러면 만약에 그 교통 불편하다고 해서 안 해? 거기서 안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는 도남동 이런 데서 하고 정말 정작 진짜 정작 가수들 오고 이런 거는 문화마당이나 중림에서 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미륵권 주민들이 좋은 거는 저어서 다 하고 나쁜 거는 미륵도로 다 갖고 와갖고 그래 차를 막 푸고 한다. 이제 이런 불만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죠. 그거는 저는 약간 어떤 언론에 의하면 지역 이기주의에 좀 가까운 측면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은 앞전에 했던 어부장터 같은 경우에만 봐도 도남도 미륵도 그쪽에 완전 숯바업 다 차고 막 그렇게 언론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용남매는요, 그때 손님 안 왔거든요. 거의 비었어요. 왜냐면 가까운 데 사람들이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마찬가지거든요. 한산대첩 우리 축제를 하면은 무전 대로를 막아놓고 그걸 하면은 우리 도남, 봉평 이쪽 지역에는 손님들이 안 와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서로 간에 그거는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 상권이 형성되었을 때 그 부분만 혜택을 보지 그 외에 조금 벗어난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일례로 보면은 우리 도남동의 주변에 트라이슬론 광장 주변에 식당가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또 호텔이나 숙박시업들은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그걸 딱 벗어나서 우리 봉수골이라든지 오늘 상대적으로 역차별 당하는 그런 사람들 다 몰려가니까 뭔가 싶어 다 몰려가니까 이분들은 파리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 동선을 이 부분까지 끌어올 수 있는 그렇게 조금 한번 만들어 봐야 된다는 제가 건의도 하기도 했어요. 또 봉수골 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봉수골 골목 행사도 들어있고 하니까. 근데 미륵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사가 미륵도 도민들 전체 사냥업을 포함해서 다 골고루 손님들이 알아서 가주면 좋으련만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미륵도 간다? 미륵도 갔다면 봉수골 가볼 만하다. 미륵도 갔다면 미수동 광바위골하고 광바위 산책로하고 해양공원 가볼 만하다. 이렇게 알려지면 불평불만이 없으련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트라이애슬론 광장처럼 그 좋은 시설을 두고 행사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다 같이 이제 좀 의논을 겸해서 서로 이게 손님들도 보고 교통 불편도 겪으면 손님이 풍성한 걸로 또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어떤 분들은 2017년도 막 차가 막 막히고 이럴 때 그때가 우리 통영이 제일 좋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가 너무 싫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교통 정책이 부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요구를 했던 게 해상교통도 조금 그걸 해라. 바다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시내로 들어갈 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좀 취해달라. 왜 육지교통만 생각하느냐. 자꾸 육지교통을 이야기하면은 길을 넓혀야 된다. 또 주차장 없는 돈 들여서 또 땅을 사들여서 주차장 만들어야 된다. 그런 돈 하지 말고 바다를 통해서 하면은 배만 좀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더 손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고 또 그로 인한 관광객들이 의외로 통영 와가지고 배에 안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바다를 접하고 갈 수 있다는 그런 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한번 개발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막 이야기를 해도 제 힘이 미력한지 늘 세기의 경일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미륵도는 그래도 축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편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봉수꽃 축제도 하고 아까 각종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거기에 숙박업도 많이 있고 요식업도 많이 있고 나름 관광의 어떤 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체육시설도 있어가지고 체육구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나름 경제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 통영시 전체로 안 보면은, 이제 저희 용담면 하면, 용담면에 축제하는 게 뭐가 있으며, 네. 기껏 있는 거는 옛날 쓰레기 매립장 해가 하나 덮어가지고, 축구장인지, 벌판인지, 그 정체성이 모호한 그런 거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면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이는 소리가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는데, 복에 개워서 호강이 받쳐서.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행사를 함으로써 교통이 이제 좀 이 사람의 이동이 문제가 된다. 그거는 우리 통영시의 구조가 미륵도 거기가 아까 관광지역으로 하다 보니 요 육지구하고 미륵도하고가 연결되는 게 딱 다리 두 개뿐입니다. 전형적인 우리가 교통 정책을 논할 때 백목 현상이라고 하는 바틀렉이라 한다 아닙니까? 이 한자도 아닌 것이 한글도 아닌 것이 호리뱅뱅자에 사람 목목 순 한글 목 해가 이는 말로 만들어 백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딱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통 정책상 백목 현상을 갖다가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거기가 우선이고, 자, 그게 가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에 궁금했던 게 아마 이런 논의가 됐던 것도 아마 어부장터가 제일 큰 이른바 말해서 원인 제공자라고 봐요. 어부장터 할 때 저는 그거 한번 묻고 싶어요. 그걸 이제 주관을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 백종원 씨가 있는 더본 코리아가 하고 후원이나 이런 걸 우리 통영시가 한 것 같은데 그 어부장터를 맨 처음에 기획을 해가 그 행사를 준비를 했을 때 시에서 용역 발표회처럼 어떤 그 대책 회의 같은 거 안 했습니까? 아니 이게 나는 너무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저의 생각으로 하면은 당연히 어떤 그 백종원 씨가 이른바 유명인 아닙니까? 그 효과에 대한 거는 언론 지상이 많이 사전에 발표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런 대형 행사가 기획이 되면 거기에 체크해야 될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기상, 교통, 안전.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대책 회의를 아까처럼 시 공무원 더본 코리아 우리 시의회 모여서 대책 회의 했습니까? 나 이거 묻고 싶어요. 정 의원님 하셨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시의원도 모른다. 이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했겠죠. 대책 회의하면 아마 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언론에 알리지 않고 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행사가 있으면 우리가 가서 취재하고 할 텐데, 가볍게 했겠죠. 했다고 보이는데, 나도 어부장터 첫날 비가 오는데도 갔더니 차가 꽉 막혀가지고 케이블카 앞에다 대놓고 걸어서 갔더랬는데, 사람이 끌으니까 보기는 좋습니다만, 이제 미륵도의 특수성 때문에 교통이 혼잡은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아까 금방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바다 특수한 행사 기간 동안 셔틀 배를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걸 왔다 갔다 하면 되죠, 택시처럼. 왔다 갔다 해야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행사 기간만 이제 그걸 제도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정 행사가 일라면 행사 기간 동안 도남도 어디에서 ang남동 또는 서호동까지 왔다 갔다 선박을 4대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야기가 다시 이제 저는 아까처럼 그 준비 과정을 제가 논하고 싶었는데 이야기가 아까 방법 중에 하나가 선박으로 하는 게 있는데 선박으로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제한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행사장이 바로 바닷가에 접해 있을 경우에만 적용이 돼요. 일전에 이와 유사한 게 통영에 아까 그 중앙시장 있는 남망산에서 지금 미륵도까지 해상 케이블카를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뭐 그거로도 공약으로도 오고 했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교통의 개념이에요. 관광의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도 관광객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근데 그게 교통의 그 개념에서 그게 하나 적용이 거의 어려운 이유가요. 국내 지금 어디에도 보면 그게 교통의 개념으로는 안 하고 다 관광의 개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처럼 내가 생활에 뭐 예를 들어 미륵도 주민들이 중앙시장에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그럼 자기 집에서 케이블카까지 어떻게 갈 겁니까? 걸어갈 거예요. 그것도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또 내려가지고 이쪽에 여기서 중앙시장으로 다시 또 걸어가야 돼요. 그 물건을 샀다 물건을 들고 또 걸어갈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아까처럼 그게 실제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고 똑같은 의미로 아까 선박을 이용해가지고 교통을 대책을 하려고 하면 아까처럼 행사 때 하는 거는 해안가에 접해 있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고 근데 이번에는 어부장터가 해안가에 바로 접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선박을 이용했던 거는 잘한 정책이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아까 제가 아까 대책의 이야기를 좀 세게 좀 깊게 해봐야 되는데 보통에는 그렇게 대규모 행사 될 건 누구나 맨날 가능하지 않습니까? 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담당가에서 했겠지요. 뭐 시의원께서도 그러고 이게 너무 한강한 거예요. 지금 그 후유증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그때 그 참 이해할 수 좀 이상했던 게 그걸 이제 행사를 하면 사람의 동선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 기상이 비가 왔을 때 그 대책 세울 거 아닙니까? 비가 올 때 안 올 때. 그럼 왔을 때는 뭐 어떤 때 하겠다. 대안. 그 다음에 교통. 아까처럼 바틀렉 기본 병목 현상이 통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니까 그러면은 이걸 갖다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하면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논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그 다리가 딱 두 개이기 때문에 간단한 예로 일방 통행을 만들어도 대안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일반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게 한쪽으로 돌리면 이게 이른바 수학적으로 이제 모함 서클을 형성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논의를 했는지 아까처럼 안전에는 아까처럼 비가 오니까 천막을 치지 말자. 저는 그것도 이해가 돼요. 비가 왔을 때 지금 사람들은 불편하다 했는데 만일에 바람이 같이 불어가고 그게 안전사고가 나면 저는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자꾸 제가 이야기한다니까 사전 계획 단계에서 논의가 준비가 됐으면 이 많은 게 안 될 텐데 우리 보통의 행정에서는 무슨 일 터지고 나면은 그거 다음에 보완하지 뭐 해보고 이게 뭐냐면은 짧게 말을 하면 우리 그 생물할 때 배웠던 미생물 그 아메바 있다 아닙니까? 아메바 출구 찾는 게 있잖습니까? 가다가 탁 부닥치면 다시 또 행정이 미생물입니까 지금? 뭐 시행착오법으로 요래 해가 틀리면 요래하고 아니 왜 계획 단계에서 그런 걸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그거는 그 지적은 뼈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 시정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축제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됐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큰 행사일 때 교통 문제만 정리되면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인지, 축제 내용이나 뭐 크기 또 장소 그런 일년에 쭉 벌어진 축제들을 보면은 괜찮은 것인지 그런 데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내용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는? 그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의 측면에서 보면 그 앞전에 소규모의 행사들은 그 아까 효과적 실효성에 대해서 아까 의문을 많이 가졌거든요. 한번 그런 이야기하는 적이 네, 이야기 있죠, 그죠?
저거 이 예산만 투입되고 효과가 과연 뭐냐, 저걸 하는 이유가 뭘까? 동네 잔치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기 관광 정책도 아니고 통역말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착 없이 돈만 쓰는 거 아이가 이런 느낌을 받았고 이번에 어부장터는 기획은 저 잘했다고 봐요. 아까처럼 대책 회의가 부실한 건 맞는데 기획 단계는 잘했는데 근데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어부장터가 이 기존의 축제하고 이번엔 좀 다릅니다. 네, 그 성격이 뭐가 다르냐면 앞전에 아까 이때까지의 우리 축제는요. 아까 여가 생활이나 뭐 지역 경제 이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지역 경제 활성화. 어부장터는 이게 특정 사기업의 영업 행위를 해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외부의 관광객이 들어온 거는 간접 효과예요. 직접 효과에 대한 내용을 아무도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데 거기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더본코리아 직원이고 더본코리아 대리점이고 프랜차이즈 업체고 이래 알고 있거든요. 통영업체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말고 그 음식점에 가면은 이른바 집게다시락 하는 그걸 이야기를 말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특정 사기업의 영업활동을 해줬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공공에서 이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일회성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용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 이제 그걸 이제 되짚어 보면, 아까 그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런 거 하면서 안전 문제, 기상 문제, 교통 문제 의논 안 했나?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있네요. 더번 코리아가 주체가 되면, 그건 자기들이 세워야 될 문제고, 행정에다 아마 도움을 요청 좀 하면, 통영시 행정에서 조금 그래도 편의는 봐줬을 거야. 장소 문제, 오케이, 그거 하시오부터 해서. 그러고 좀, 통영시 업체들도 몇 개 좀 참여 좀 곁다리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래 했을 수 있는데, 저렇게 치밀하게 교통 문제는 아마 서로 생각지도 않은 것 같아요. 혼잡 문제는. 혼잡 문제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그 자생단체 회원들도 다 나와서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봉사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전 원천적으로 이 전체적인 아웃라인 다 잡고 들어갔어야 되니까. 다음에 또 만약에 그런 행사를 하면 이제 뭐 이런 우리 방송 토론을 계기로도 또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고 또 일단 그 학습 효과 있잖아요. 어부장터 같은 걸 한 번 더 할 경우 야 그때 교통 문제 나 장난 아니더라 하고 이제 고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저는 거기에 뭐 사람이 한 30만이 왔다고 저는 언론에서 글이 봤거든요. 30만의 출처는 또 뭡니까? 키오커스 찍은 게 그 정도 찍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처럼 키오스크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찍은 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사면 거기 4명으로 카운트 되는지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카드 개수만 하면 되는지 그러면은 거기에 신용카드 개수로 30만 개면요 사람 60만 이상 옵니다. 그 60만 왔다고 느껴지세요? 그래서 데이터 그것도 분석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행사를 할 때 이제 많은 불평이 나왔던 게 뭐냐면 음식이 빨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준비된 수량은. 그래서 내용은 준비된 수량보다 손님이 더 많이 와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야기를 다시 돌이키면 준비된 수량이 얼마냐 말이죠. 그래서 아까 계획에서 그러면은 얼마 정도를 예측을 하고 얼마 정도의 사람이 들어오면 보통의 우리 시위 같은 거 하면 우리 민주당에 얼마 전에 그 특검 시위 한 번 했죠. 그랬을 때 언론의 발표가 30만 이번에 똑 숫자가 같습니다. 30만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경찰 추산
17,000만 해가 한 2만 명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데이터가 틀렸어요. 그런데 보통에는 시위를 할 때도 그 사람 수를 카운트할 때는 그 페르미법 추정 공식에 의해서 그 보면 한 평에 서면은 10명, 앉으면 5명. 그래가 그걸로 평균 계산을 해가지고 면적 나누기 해가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갖고 인원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거기에 행사장 면적이 얼마니까 얼마가 올 수 있으면 주차 그렇게 했을 때 차량이 보통 2인에 1명으로 하면 주차가 몇 명이 준비돼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그 행사를 보고 나가는데 회전하는 게 한 몇 시간 걸리니까는 행사 시간 전체 나눴을 때 얼마가 하루에 움직인다. 이런 계획을 그래 대책해줄 때 안 하냔 말이죠. 다음 저 2회 어부장터는 우리 심현철 패널을 꼭 저 심의위원으로도 모셔야 되겠다. 아니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이거 상식 아닙니까? 기본 아닌가요? 아니 그리 해야 아까처럼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 안 하면 주차면이 얼마가 준비가 돼야 해야 안 하면은 결국에는 일단 차를 갖다 막 처제 놓고 보자. 이건 아까 말했다. 아메바 아닙니까? 아메바. 그래 지금 생각을 해보면 30만 명이라고 그랬죠. 며칠이었습니까? 3일. 3일 동안 하루에 10만 명을 치면 하루에 10만 명이 그 장소에 왔다는 건데 10만 명이 치면은 2명이 차 한 대면 차 5만 대가 어디 풀렸단 말이에요. 네. 차 5만 대 딱 가면 통영시에 다 덮어야 된단 말이죠. 5만 대면. 아마 통영시 전체 차가 아마 다 모으면 한 5만 대 안 돼. 그래 그게 이제 뭐 카운팅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30만 명이 어떻게 카운팅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카운팅에 대해서도 좀 의문스러운 게 늘 그 차가 고속도로상에 통과한 거, 또 우리 이 전화기로 가지고 또 카운팅도 또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고개가 갸갸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에는 우리가 그런 저는 이른바 말해서 이과니까는 공대생이니까 개비지 아웃이라고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간다 하거든요. 아까처럼 데이터 그게 믿을 수 없는 데이터로 계획을 세우면 결과는 무조건 쓰레기가 돼요. 그래서 아까 이런 문제는 뭐 이번에든 다음에든 한번 분명히 거론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지역 경제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까 간접 효과는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뭐 그걸 갖다 기획을 해갖고 통영시하고 뭐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언론상에 30만 명이 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백종원 씨의 더본코리아가 그 음식이 한 5천, 단가가 5천에서 뭐 한 2만 원까지인가 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평균 뭐 한 대충 8천 원 잡고 30만이 그걸 소비를 했다면 38이 24억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에 그 매출액으로 이제 추정을 하면 발표전 그냥 수치만 갖고 자 30억이에요. 그러면 요 시급의 평균 이익률이 한 30% 돼요. 요 시급이. 그러면은 24억 곱하기 0.3 하면 30% 하면 한 7, 8억이 나요. 자 그러면은 더본코리아가 뭐 한 7, 8억 그 이익을 취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럼 통영시는요? 그 뭐 더본코리아가 우리 이익이 났으니 통영의 어떤 행사를 해서 아까 제가 말했다 아닙니까? 이 행사는 특이하게 어떤 사기업의 영리 활동을 통해서 경제 효과를 노리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7, 8억 벌었으면은 뭐 한 2, 3억 통영시에 뭐 기부를 하나요?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그런 내용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해가 돈 벌면은 더본코리아 벌은 건 다 넣고
더본 코리아도 아마 여기에 조금 투자가 됐는 것 같더라고. 아니 아까 요식업의 30%라는 말은 이익률이 30%라는 말은 고정비, 인건비 다 포함했어요. 그 고정비조차도 일반 음식점은 전기세, 수도세 그런 내용까지를 내가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시 행정에 뭐 아까처럼 내용을 다 견제 뭐 한다.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자, 그래 이제 아무리 지금 요새 견제 분위기가 됩니까 지금? 지금 답변을 해야죠. 이 문제는 정 의원님은 그런 큰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다음부터라도 이렇게 좀 덜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하셔서 이 논의를 하고 있고, 심성님은 또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행사가 벌어지고 돈이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상업성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통영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더본 코리아한테 이렇게 베풀었으면, 그 장소 제공하고 베풀었으면 통영시에 이제 득이 되는 효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더본 코리아 왔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통영에서 기름 넣고 갔을 것이다 라든가, 온 김에 김밥이라도 먹고 안 갔겠나, 이런 막연한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더본 코리아가 행사 끝나고 우리가 한 7, 8억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영시 인재 육성 기금으로 2억을 내고 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이 이제 막연하게 우리는 그냥 막 다 풀어준 거야. 그런 데 대한 이제 안타까움 이런 걸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 교통대책도 아까 그 미륵도 주민들의 아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무조건 백목 현상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일방 통행을 해갖고 저쪽 다리는 통영대교입니까? 네. 거기는 들어가는 거. 왜냐하면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저쪽 우회도로 통해서 무전 우회도로로 오니까 그럼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충무교는 나오는 거. 그래야 그렇게 하면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계획을 수년 전부터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교통 대책은 하루 만에 우리가 여기서 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가진다면은 치밀하게 하려면 이거는 정말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사냥급 쪽으로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업무차 돌아 나갈 때는 충무고로 가야 되니까 차가 돌아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것도 이제 내년에는 그렇게 정 의원님 강력 규정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는 충분히 검토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막 채워갖고 못 나가는 것보다 미륵도 주민들은 더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주차를 갖다 주차면도 요가 안 되면 아까 일방 통행을 하게 되면 단 장점이 뭐냐면 한쪽은 또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요. 아까 지금 현재 어부장터가 열리는 트라이애슬론 광장하고요. 충무교하고 통영대교하고 요 사이를요. 셔틀버스로 계속 라운드를 시키고 일반 관광객은 그 도로가에 차 주차를 시키고 그 사람 실어나는 셔틀로 이런 방법도요. 충분히 가능해요. 셔틀 돌렸습니다. 아니 돌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져야 되지 그냥 내립다 차 저쪽 내놓고 셔틀 할게 이거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르죠. 그때 나도 셔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보기는 봤는데 좀 초라하긴 하더라. 주먹구구식 비슷하게 이제 느껴졌는데. 자, 그런데요. 교통 혼잡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거 하니까 우리는 좋더라는 사람도 많이 있을걸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걸어 다니니까 또는 차가 와서 온 김에 먹고 하고 이러면, 그건 그거대로 괜찮은데, 다만 이제 평범한 사람들 교통 혼잡 겪는 그거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만약에 이런 것도 좀 중림 가서 좀 해봐라.
중림에도 왜, 중림은 왜 이런 거 안 하노? 이 중림에는 좋은 거, 뭐, 가수들 하고, 뭐, 소규모 음악회 이런 것도 자주 하더만, 그런 거 여기서는 왜 안 하노? 그런 거, 그리 다 갖고 와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런 주민들 말을 다 들으면 이제 정의는 몸이 10개라도 안 되는 것이 틀림없이 그런 콘서트 같은 거, 유명한 가수들, 도로또 가수들 오고 이런 것도 트라이애슬론에서 하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2018년, 19년인가 제가 그 우리 트라이애슬론 광장에서 며칠을 공연을 하고 행사를 하는지를 제가 계산을 한번 쭉 뽑아서 연중으로 뽑아보니까 거의 2달, 그때 당시에는 문화마당이 그때 막 공사를 하고 이러는데 그때 문화마당을 쓸 수가 없었고 해가지고 2달, 그 연중 2달을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음악 소리, 마이크 소리가 꺼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세월을 우리 그 도남동 주민들이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걸 중림에서 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그 강석주 집행부에게 요청했던 게 우리 미륵도 주민들이 요청하는 뭐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배려를 해달라. 이렇게 이분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다. 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이걸 지켜봐 달라는 부탁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거기라도 인센티브라도 있어야 그분들이 뭐 조금 고통스럽더라 해도 뭐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쿵짝쿵짝거리고 마이크 소리가 안 꺼지는데 그렇더라 해도 우리 동네가 조금 뭐 이 고통을 감수를 하더라 해도 이렇게 조금 우리 주민들이 이걸 요청을 하면 이게 빨리빨리 해소가 되고 민원이 빨리 해결되더라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까처럼 빈익빈 부익부냐면요. 우리 영남에는요. 아까 뭐 미륵도는 붕짝붕짝 음악 소리는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붕짱붕짱 한다며요. 우리 영남에는요. 개소리만 나요. 영남면에는 아무 행사가 없다니까요. 거기에 공간이 없냐고요. 아까 말했다니까. 항무지 같은 그 체육공원하고 공간이 있어요. 그게 제가 이 이야기를요. 뭘 먼저 하자 했냐면 며칠 전에 끝난 굴축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요. 영남면에 통영시 굴박신장에 60~70%가 영남면에 다 있어요. 거기 있죠. 거기에는요, 길을 가면요, 이른바 폐가 썩는 냄새 때문에요, 문도 못 열고, 오만 피해는 영남 면민이 다 보고 있어요. 그 냄새 나니까는 집값도 이른바 말해서 똥값이에요.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굴 축제를 하면 어디서 하냐면, 이번에는 뭐, 문화마당에 했죠. 앞전에는 중림에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지금 미륵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영남 면민을 볼 때는 완전히 이거 황당한 거예요. 뭐, 뿡짝뿡짝해서 좋겠습니다. 우리는 개소리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개만 짖어요, 개만. 지금, 행사가 도남동 아니면 중림, 강구안 말고는 할 데가 없는 거 맞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난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정 의원님 한 해 통영시에서 벌이는 축제가 몇 개쯤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혹시 생각나는 대로 한번. 근데 이번, 제가 이제 뭘 때문에 그런가 하면 축제, 이거 말 때문에. 축제 때문에 뭐가 사라지는지 압니까? 잔치가 없어졌어요, 잔치. 잔치란 말이 사라졌어요. 원래 기쁘고 좋은 날은 다 모여서 잔치를 벌였거든요.
굴이 풍성하게 걷어들였으면 굴 잔치를 해야 될 텐데 굴 축제 한다 그래요. 멍게가 많고 막 그러면 멍게 잔치를 벌여야 될 건데 멍게 축제를 벌여요. 맞죠? 맞습니다. 뭐 장어가 많으면 장어 잔치를 벌이고 막 장어를 풀고 이래야 될 건데 장어 축제를 해. 축제는 그 100%그 중국 말글이 들어온 거잖아요. 축. 사람들이 축 하면 좋은 줄 알아요. 축이란 말이 좋은 줄 알아. 축 뒤에 뭐가 붙으면 그걸 좋게 하는 게 축이에요. 그 축하하면 경하하도록 축 해주는 거. 비는 거예요, 축은. 그 축은 축 들어가면 무조건 이건 주술하고 똑같아요. 비는 겁니다. 축제는 무조건 제사가 들어가야 돼요. 제사 들어가고 축문을 외워야 축제인데 이거는 뭐 전혀 제하고는 관계없는데 조그마한 멍게 몇 마리 놔두고도 축제, 꿀 놔두고도 축제, 굴 잔치 해야지. 신나게 잔치하고 놀아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어부장터 이거는 야 정말 이름 잘 지었다. 또 어부장터 축제 이럴까 싶어서 내가 기가 딱 차더만 과감하게 그 진짜 촌스러운 발상이고요. 축제가 막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 정현님도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앞으로 뭐 뻑뜩한 마을 축제인데 마을 잔치로 바꾸고 마을 잔치로 바꾸고 어부장터 보시면 그렇게 기발난 제목을 생각해야 돼. 축제 아니면 죽는 줄 알아. 뭐 붙일 줄을 몰라. 그건 사전 옥천 TV 보면 축은요.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꿇어 앉아갖고 신한테 제사 지내는 장면을 묘사한 게 축자예요. 앞에 이게 귀신이거든. 뒤에 이렇게 꿇어 앉아 있는 사람이 꿇어 앉아 비는 거예요. 죄는 그야말로 막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거고. 그 축제는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 때 외국 서적을 번역하면서 카니발이나 페스티벌을 축제로 번역을 해버린 거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쓰는데 우리는 잘못됐고 마을 잔치 버리고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까처럼 업문학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는데요. 근데 공공의 행정은 제일 목표가 뭐냐면 많은 시민들이 그 행정의 뜻이 쉽게 전달되면 그게 최고 좋은 거거든요. 쉽게 전달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잔치가 쉽게 전달돼야 그건 안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생각 잠깐만. 좀 있으면은 그거 축제 이야기 끝나면 그 대안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아까 그 다음에 나올 게 딱 머리에 또 올라서 내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 페스티벌 나올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그 잔치나 이게 먹힐 거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른바 어느 정도 기성세대들은 그게 다 먹힐 거라고 인정을 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영어에 대한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심생. 그 사람들도 똑같이 시민이기 이거는 때문에 우리가 이 방송이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보십시오. 설령 영어가 좋고 영어가 훌륭해도 젊은 사람들이 그러든 말든 우리는 일단 우리말을 제대로 알려야 되는 소명도 있고 소명도 가져야 되고 지금 보십시오.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휩쓴 판에 지금 영어를 논해가 될 일입니까? 영어는 필요한 사람이 하면 되고.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근데 그래. 딱 잘라 말을 하면 어쨌든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요 우리는 다 꼰대 됩니다. 그래, 꼰대 소리 들어주니까 영어를 할 때는 하더라도 보십시오. 행정에서 영어를 안 써야죠. 국어 기본법이 있어요. 국어 기본법. 행정은 국어 기본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축제니 페스티벌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쓰면 안 되고. 그래, 어쨌든 한산대첩제 하잖아요. 한산대첩제 제사를 지내거든. 그죠? 한산대첩제는 그게 맞아요. 제사를 지내니까 제가 들어가는 거 맞아요. 대첩제 축제 이거 때문에 안 말도 안 되지, 되고 그거. 한산대첩제로 끝이 나야 돼. 한산대첩제 이렇게. 아까 이 이야기 길게 가면 안 된다니까. 근데 이래 하면 아까 말했다니까. 일반의 아까처럼 그 도시에 있는 시민들은 관광객들은 이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그 사회자분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어부장터 잘 지었다. 장맹이라는 건 아까처럼 그 홍보 효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한산 대첩제 이렇게 하면은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게 뭐 축제하는 건가? 이런 말 쉽게 말해서 축제하는 건가? 뭐 아니면은 뭐 제례를 하는 건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네, 일단 잠깐만요. 우리가 축제는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맞습니다. 축제는 많이 안 썼어요. 안 썼고. 과거에는 다 잔치 쓰고 지금 어른들한테 우리는 뭐 우리보다 더 어른이면 한 70대부터 잔치가 맞죠. 축제를 써야 될 필요, 그런 거, 잘 안 하는 아이들도 잔치를 알 필요도 있고 잔치를 써야만 해요. 축제를 쓸 사람은 써대. 알아서 쓰긴 써대. 공공행정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공공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꾸 문학 찍는데 백목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바틀렉이 아까처럼 백목 현상은 지금 그걸 다 일반 시민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인지를 하잖아요. 뭔지를 하는지. 그런데요. 심수생 보세요. 참 심수생. 그런 병목을, 저기 지금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데, 다 알아듣잖아. 그러면 그거 병목 안 쓰면 뭐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축제 말고 잔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잔치를 쓸 때는 잔치를 써야 되고. 많은 사람이 잠깐만요. 축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는 써야죠. 병목은 하자가 없잖아요. 잘못된 게. 시민을 가르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시민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방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송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게 아까처럼 어떻게 보면은 선민의식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절제와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축제를 알고 써야죠. 모르고 쓰니까 고쳐야 될 건 또 고쳐야 된단 그거는 다음에 말이에요. 우리 업문학 한번 이야기할 때. 그런 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축제는 그래. 엄연히 주문을 외우고 제사를 지내는 게 축제예요. 그러니까 유세차하고 이렇게 천지 신명께 고하노니 이런 장면이 이제 충문을 외우는 거고 제사를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산대첩제 예전 이렇게 되고 한산대첩제 심지어는 한산대첩제 축제 막 이렇게 하더라고 붙여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지금이라도 이거 잘못됐구나 바로 고쳐야지. 그걸 많이 알아듣는다고 잘못된 걸 쓰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하여튼 그 보면 이제 뭐 조만한 행사가 있으면 어부장터가 그렇게 기깔나게 그렇게 했듯이 적당한 말을 만들어내면 되지. 뒤에 축제를 붙여서 명사처럼 이렇게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축제는 마치 거창하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있어 보인다니까. 그게 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게 사기를 치는 거거든. 없는데 있어 보이게 하는 건 사기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내 공무원들한테 몇 번 그런 소리 들었어요. 왜 자꾸 영어를 쓰느냐 하니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없는데 있어 보이라고 영어를 쓰는 건 사기다. 시민들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고 있는 대로 너희는 국어 기본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고 잘 다듬어서 우리나라 말을 퍼뜨려야 되는데 영어는 필요한 사람들 쓰면 돼. 근데 안 쓰면 안 될 정도가 되면 몰라도 왜 동사무소, 업사무소 놔두고 센터 이러느냐. 근데 그런 말을 하거든. 나는 생전 행정복지센터 이런 말 안 써요. 그냥 무전동사무소, 평림동사무소 이렇게 쓰지. 그래, 아무튼 오늘 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공공행정 말 때문에라도 한 번 더 방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큰 행사를 벌이고 그것이 축제가 됐든지 잔치가 됐든지 벌이고 할 때 이렇게 이제 지역 주민들이 겪는 심 선생님 말씀 맞다나 교통, 안전 이런 날씨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잘 해결하기 위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돌아가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축제 문제를 큰 행사 때 조금 좀 저는 또 더 다루고 싶은 게 얘기하죠. 네. 여기서 마칠 때는 그것이 아니라 또 이런 행사들이 좀 환경을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으로도 공유도 하기로 했는데 김천에서 김밥 축제를 했는데 김밥. 네, 김밥 축제를 했는데 그 김밥 그릇이 우리 그야말로 김밥 잔치를 했구나. 네, 김밥 잔치를 했는데 김천이 이름을 가지고 김밥 천국으로 해가지고 김밥 잔치를 했는데 거기에는 김밥 그릇으로 우리는 벅시라고 하는데 뻥튀기가 그릇으로 해가지고 먹고 또 그것도 막
먹기도 하고 버려도 아무 튀기를 밥그릇 밥그릇으로 삼아. 김밥을 그 좋은 거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앞으로 우리도 저런 그런 대규모 행사에는 좀 이런 친환경적으로 조금 벌려야 되겠다. 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그런 홍보 역할도 하는 앞으로 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공원 축제 행사 벌이는 사람들이 한번 공원에서 알아서 하셔야 될 일이고. 똑같은 내용을 이제 보는 관점 일이 차이 납니다. 저도 그 김천의 김밥 축제 그걸 갖다 열심히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도 똑같이 대단하다 사실은 느꼈어요. 근데 그 관점이 제가 대단하다고 느낀 건 김천하고 김밥하고 무슨 관계야. 그런데 김밥 천국의 줄임말을 가지고 김천, 그래서 김밥 축제를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전형적인 공무원답지 않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잘 됐어요. 거기에 디테일, 그 세부에 가서 뭐 아까처럼 친환경 이런 면도 또 있었겠죠. 모든 게 딱 맞춰졌으니. 그리고 앞전에 대전에 빵 축제도 한번 볼까요? 그것도 상당히 성공을 했어요.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 지역이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계속 할 수 있는 축제들, 지속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내용,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하는 거, 이렇게 한 거예요. 이번에 통영의 어부장터도 사실은 어떤 뒤에 지대는 그렇게 봐요. 통영이 수산물이나 이게 발전이 돼 있으니까 그 내용은 잘했다고 봐요. 이런 면에 있어서 저도 김천이나 대전이나 이번에 어부장터 이런 거는 기획은 잘했다고 나는 봐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왜 환경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올해 우리 그 한산대처 축제 때 그 하나에서 불꽃 축제를 다른 예년보다 조금 더 강화시켜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불꽃놀이를. 네, 불꽃놀이를 강화시켜가지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한화에서 하니까 역시 퀄리티가 다르더라, 좋더라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걸 보면서 저 화양연계하면 저게 결국은 엄청난 그 우리 위해적인 요소가 공해를 일으킬 텐데 이게 문제가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그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그럼 그것도 해야 된다. 화약이 폭발하면 황가스도 나오고 할 텐데 그 바꾸려면 이제 레이저 쇼가 바뀌는 거죠. 아니 이게 아니 뭐 레이저 쇼가 아니고 좀 뭐 요즘은 좀 드론도 아니고 좀 다르게 하는 방법들이 있더라는. 폭죽이 터지면 그 황가스 같은 그 폭죽을 트다는 게 아니고 뭐 조금 그 상하는 쪽으로 간다는. 사실은 이런 면은 아까처럼 그 뻥튀기 이런 거는 저도 아이디어나 그 고려해 볼 만하다는데, 근데 그 불꽃놀이에 아까처럼 뭐 연기 뭐 공예 이거는 너무 많이 나갔다.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좀 그런 게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에 부산은 그 불꽃놀이에 100만이 온다는데 지금 특히나 우리 통영이 환경은 맞아요. 중요한데 아까처럼 옛날에 70년대, 80년대처럼 기업이 막 마구잡이 환경을 하던 때도 아니고 지금 2024년 대한민국의 통영에 지금 환경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멸종 위기 1급이 어딥니까? 뭡니까? 통영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지금 멸종하고 앉아 있는데 뭐 자꾸 과거의 관점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과거의 너무 관점을 현대에 그대로 비춰서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로 볼 때는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일부는 그 공감한다는 것도 저 인정하지만 대체로 그래 금방 이제 폭죽을 터뜨리면 뭐 환경상 문제가 인체 유해하는 것 아니냐 또는 대기 환경에 위해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였잖아요. 근데 보면 한강 불꽃놀이, 광안리 불꽃놀이 이런 데에서 그렇게 수많은 폭죽이 터지고 해도 그런 이야기 잘 안 나오는 걸로 봐서 그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어쩌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럴 수도 그런 저도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나빠요. 이른바 그 이야기는 우리끼리 그냥 다찌집에 앉아서 할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9시나 돼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폭죽이 터지니까 이제 나 터질까 저제나 터질까 했는데 그게 밤 10시가 넘어서 터졌습니다. 그래갖고 주무시던 우리 동네 어른들 전쟁 난 줄 알고 몰래 다 튀어나오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어느 시간을 우리 축제를 한다 하면은 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 시간에는 이렇게 그 축포를 쏠 테니까 뭐 놀라지 마시라고. 그거는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좀 할 수 있어. 하시고.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본래는 9시인가 그 소속이 되어 있었죠. 네. 그 9시는 사실은 작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시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시간대에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사 축제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게 지연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늦게 해가지고 그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야기가 원점이 돌아 뭐예요? 행정에서 그렇게 계획이 자꾸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다? 시의원들도 다 관련돼 놔놓고 남의 이야기하면 시민들은 어디 가서 말을 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시고. 저를 갖다가 오늘 물 밀려고 오늘 노래를 많이 하시네. 물 좀 먹어도 되겠다, 그죠? 내용 실제 상황이 그런데 그걸 삐껴나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실 걸 오늘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제 대충 이제 축제에 대해서는, 큰 행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이제 지역 주민의 일상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교통정책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좀 큰 것 같았고요. 나머지 뭐, 시청에서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고, 어부장터처럼 장소를 제공하고도 아무 이득이 없는 그런 것은 없으면 좋겠다. 물론 뭐 행정사무감사 때 다 뒤져보면 아시겠지만은 심패널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진 그런 행사로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정리하시고. 그 축제에 대해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큰 어떤 범주에서 보면 제가 아까 관광정책 이야기할 때 계획 잡을 때 좀 이른바 우리 사투리로 단디 좀 하면 안 됩니까? 그걸 계획에서 허술하게 해놔놓고 부작용이나 뭐 아니면 무슨 민원이 생기면 늘 똑같은 패턴으로 다음부터 그거 반영할게요, 잘할게요. 전형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착오식. 그럼 시행착오라는 말 그대로 피해를 발생시켜 놓고 보완한다 그러거든요. 계획이란 시행에서 그 피해를 발생하기 전에 하는 게 계획이거든요. 제발 좀 계획을 단디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자, 김현님. 네, 제가 오늘도 축제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자라는 게 또 여러 개까지도 나오고 또 개선시켜야 되겠다는 것도 오늘 좀 기담아 듣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오늘 심인철 패널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계획을 좀 더 치밀하고 단단히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짜임새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제 좀 뭐 보잘것 없는 논의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귀담아 들을 것도 있고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은 행정에서도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준다고, 이거 뭐, 승소당